2년마다 오르는 전세금, 미친 듯이 비싼 월세금, 이런 걸 또 몇 번 겪다 보면 내 집 마련이 또 참 간절해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분은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연을 받았는데요.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자기 방을 가져본 적 없는 딸아이에게 자기만의 방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잘 모르니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번듯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50대에 찾아온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저는 악연이 깊습니다. 신혼생활을 성남 꼭대기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결혼 시작이 너무 비교되어 참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첫 아이가 태어났던 제 나이 32살.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남에 다 쓰러져가는 15평 아파트를 대출 끼고 매매하게 됩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때 보게 된 대단지 깔끔한 아파트에 울컥했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거 살지 못할 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두 번의 부동산 위기를 생각하면 이때 멈췄어야 했는데 첫 번째 위기, 갑작스런 실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즉흥으로 산 대단지 아파트 대출 빚은 나날이 커져가고 나갈 돈만 많은 시점에 냉혹한 월급쟁이의 결말을 만난 것입니다. 지옥 같은 멘탈로 1년 동안 카드론으로 생활했습니다. 외벌이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까봐 매일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획대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면서 와, 드디어 나도 40대에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폭삭 망하면서 인생의 최악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실거주 집은 물론 손에 쥔 건 남김없이 다 팔아야 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42살, 손에 쥔 걸 다 팔고 나니 새 아이의 가장인 제 주머니엔 단돈 4천만 원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행히 공공임대 청약으로 수원의 모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날 한심한 마음에 어머니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엄마,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나이 곧 50인데 인생 헛산 듯 싶어.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내 새끼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지. 앞으로 니만 잘 살아라. 어머니 헤어지고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 40대 남자가 혼자 차 안에서 펑펑 울었네요. 평생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이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취직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 나이. 가진 주식은 하락장 제대로 맞아 반토막이 난 상태. 부자 되길 바라는 건 욕심인 걸 압니다. 제 유일한 바람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주식이 아닌 부동산 투자를 하면 더 빨리 자산을 쌓고 노후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욕심이 납니다. 이 나이에 부동산 투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월부에서 힘을 실어주세요. 네. 지금 현재 50대 가장이시고요. 지금 실거주가 지금 한 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지금 바람이라면 막내 아이에게 좀 방을 하나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진 건 또 지금 집 한 채 뿐이셔서 지금 이걸 좀 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좀 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지금 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이게 약간 사연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네. 우리 지금 수원 아빠님이 수원 아빠. 52세세요. 네.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열심히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이 셋, 5 식구의 가장으로 열심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크게 남는 거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허탈감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아까 중간에 42세에 이제 단돈 4천만 원 다 애들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공교롭게 저랑 나이가 그 시기에 같으셔서 지금 내가 저 상황이면 정말 어떨까 되게 불안하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인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사연 오는 맞아요, 거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네.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하면 네. 50대 초반이시고요. 우여곡절을 겪고 내 집 마련 하신 지 이제 2년이 되신 겁니다. 2년.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수원에 있는 아파트고요. 공공임대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전환이 돼서 분양 전환이 돼서 책정된 분양가를 대출을 통해서 치르시고 분양을 받아서 이제 그 완전한 집 주인이 되셨고요. 집이 20평대예요. 네. 20평대인데 이제 성별이 좀 다른 자녀들하고 같이 사시다 보니까 막내딸이 눈에 밟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00만 원 버셔서 지금 600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뭐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제일 고민인 거는 아이한테 방을 주기 위해서 이 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 집을 팔고 뭐 더 큰 집으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 집을 뭐 월세 주고 뭐 다른 데 월세로 갈까요? 뭐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제가 느끼는 바를 그 선배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정말 많이 중요한 일인가요? 라고 먼저 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의 앞에서 방을 그렇죠. 해주는 게 지금 우리 사연자님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경제적 상황을 대비하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40대 뭐 혹은 50대 혹은 60대 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겪어오면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면 그쵸? 살아온 기간이 짧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적으면 뭐 한 번, 두 번, 많으면 뭐 대여섯 번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결과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했는데 그 결과, 그 과정들이 이어져서 현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한테 묻기보다 내 지난 과정을 돌아볼 때 그 안에 답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제가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을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건 되게 즉흥적이시다. 엄청. 집을 사셨는데 몇 차례 사셨는데 다 하락장에 파셨어요. 네. 그 집을 왜 샀냐? 아이 친구네 집에 아이 데리러 갔다가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을 산다는 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셨다는 거. 그리고 아까 사업도 하셨잖아요. 네. 사업도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작가님이 사전에 또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동업을 하셨고 동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좀 이제 신의를 저버리는 짓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사람만의 탓일까? 내가 그 사람과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근데 거기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라 써 있었냐면 좋은 아이템이었대요. 그냥 사업 아이템이. 그리고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냥. 근데 내가 자녀들이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무척대고 열심히 사는 걸 넘어서서 직장생활 하던 분이 처음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좋은 형님이다. 이것만으로 사업을 덜컥한다? 이것도 즉흥적인 거야. 되게.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까지 항상 어떤 식이셨냐면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했을 때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될까? 잘 됐을 때는 또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냉정하게 여기 내 어깨에 지금 나 빼고 지금 4명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가장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집에 애 데리러 갔는데 집이 좋으니까 그냥 사고 또 이거 잘못됐다 이거 팔아야지 하고 또 바닥에 팔고 내가 이거 회사 그만뒀는데 뭐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 사람이 나 배신하고 돈 딴 주머니 차고 다 사업 폭삭 망하고 날라가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셨으면 지금 아이한테 방을 주고 싶으면 그거 저도 딸 가진 부모인데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과연 즉흥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실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52세시고 본인도 느끼고 계세요. 내가 일할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다는 걸.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한테 방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내 노후를 너희들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좀 다른 내용은 전화 통화를 해서 말씀을 네. 직접 듣고 조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요거 먼저 네네. 말씀드리고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제가 괜히 아파서 막 울컥하는데요. 직접 듣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일단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은 저기 영광입니다. 뵙게 돼가지고, 통화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제가 지금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산이,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현금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는 반토막이 된 건 아니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돼가지고. 보유하셔서. 네. 그럼 뭐 원금이 잃거나 이건 아니시네요. 아예 안전마진이 충분히 돼 있고. 좋습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주식 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게 4억까지 갔다가 이게 좀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안 팔고 지금 한 2억, 한 2, 3천 정도가 있고요. 제가 사연을 보낸 건. 네네. 2억 정도인데, 신용대출 좀 몇 천만 원 갚고, 그거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저 그럼 혹시 주식과 관련해서 지금 70%가 제가 듣기로는 한 곳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주. 바이오주. 그러면 그 바이오주를 선택하신 그 투자 기준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이제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대표님이 이제 팀장급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끔 회식을 하는데 네. 이래 저기 월급만 받지 말고 투자 공부를 해라.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S전자 임원 출신 분이신데요.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했죠. 선생님 그러면은 일단 그때 사신 거는 그냥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사신 거예요? 500만 원 정도 30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 보유하신 거고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셨던 경험이 있고 실제로 수익이 난 결과도 중요한데요.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게 올바른 과정이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거에 맞는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판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성과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대표님께서 사라고 하셔서 사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쵸. 그리고 물론 그 이후로 계속 스터디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건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아까 현금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럼 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어요? 저는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억은 있어야 투자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계속 방송을 듣다 보니까 뭐 소액으로 하셔서 성과도 내고 또 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올 초부터 좀 살짝 어려워졌던, 고정 수입이 어려워진 부분이라서. 부동산 유튜브 월보 채널을 접하다 보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즉 부동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부동산 분양전화 받으면서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서 부동산 해도 되냐 이건가요? 그쵸. 그렇군요. 혹시 부동산은 수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아파트를 선정하시게 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월부를 이제 듣다 보니까 삼기 신도시가 생긴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거길 청약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한 3주를 제가 다녔어요. 저희 동네이기도 하니까. 여기는 3기 신도시랑 가까운 데겠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뭐 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는 약간 수원 중심, 하나는 아까 말한 3기 신도시랑 약간 가까운 곳. 근데 또 강의들도 이제 방송을 듣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생기면 또 이제 경기도 집값이 떨어지더니 한동안 안 오를 거다. 근데 나중에 또 결국에 이제 거기가 자리 잡히면 힘맞추기로 올라온다. 이제 분당 사례를 들으시면서.
지금 수아빠님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사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식을 팔아가지고 1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100% 성공해야 돼, 50% 성공하면 돼. 보통 성공 말하면 이제 100% 해야 돼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만 네. 뭐 50%든 30%든 단계적으로 좀, 그리고 제가 주식도 보면 성향이 약간은 이제 예전에 그때는 그래도 40대였으니까 네. 공격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고생을 해봐서 너무 좀 공격적인 접근을 하면은 문제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고. 뭐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수원 아빠님이 사실 아까 여기 사연에 보면 부동산에 악연이 있다라고 이제 보내셨잖아요. 수원 아빠님이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또 악연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50대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기회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두 분이 맞벌이로 500 정도를 벌고 계신데 사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1년에 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황처럼 돌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날리시면 일을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큰 문제가 되고, 사실 지금 내 집 말고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신 집도 괜찮은 집인데 제가 볼 때 이 집도 못 지킬 판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걱정돼서. 그거를 함부로 사용을 하다가는. 네네네네. 왜냐면, 사실은 제가 수원 아빠님 사연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너바나님 이 투자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뭐 투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달러든, 아니면은 뭐 루블이든, 아니면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뭐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투자를 성공하는 이유는 사실, 투자처도 아니고요. 투자 시장도 아니고요. 금리도 아니고요. 경제도 아니에요. 투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내가 투자한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보고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이 내가 생각한 뭐 3년 뒤, 5년 뒤의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수원 아빠님께서 뭐 실례지만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사시는 그런 과정들이 큰 고민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으시고 계속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시면서 투자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14년도부터 거의 1년에 300명씩 무료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013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어요. 정말. 근데 수원 아빠님 나이대에 부동산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최악인 상황에서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수원 아빠님. 50대면 다행히 뭔가 한 분야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선택하신 것도 너무 즉흥적이셔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는 다행히 조금 종잣돈도 있으시니까 얘를 투자하면 연에 그래도 10% 한 20%는 확실히 먹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 선택도 다행히 정말 1,000원으로 이 종잣돈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 바이오주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몇 번 겪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면식도 없고 남이지만 정말 많이 걱정돼요. 왜냐면 아예 다 실패하시고 하락장에서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저의 무력감도 너무 컸거든요. 나이님이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들도 아마 어느 정도 실력이신지가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대충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이 어떤 정도의 내공이다라는 거가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위에선 보여요. 이분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왜냐면 저도 지금 정말 몇천 명 이상 상담을 했고 또 몇천 명 이상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좀 쌓였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주식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섣불리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시고 투자하시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아까 내 아이의 집 한 칸 더 마련해드리고 어머니의 뭐 집을 마련해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속상했던 건 뭐냐면 상담했던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의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고민해 보세요. 왜냐면 분명히 언젠가 회사 일을 그만두시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시기에 내가 노후 준비나 빚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고민하시고 좀 하셨으면은 일단은 조금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스터디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는 제가 약간 위험에 대한 감지하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지금 나이대에서 막 함부로 움직이긴 좀 힘들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신중하게 해서 사연을 올린 거고,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제가 어디를 지금 그걸 쌈짓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거 자체가.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저희 작가분한테 들었던, 수원의 그 아파트는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 적정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투자 기준이라면 더더욱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원 아빠님도 종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한번 되게 많이 이제 조금 악연을 겪으셨잖아요. 내가 그 자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잘 사더라도 나쁜 시기에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단 그거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월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새 워낙 플랫폼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조금 뭐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야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원에 갖고 계신 실거주 집도 지키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시장이 또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너바나님 그 강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8월 4일인가 하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보다는 좀 광클릭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아, 네. 아이고.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뭐 이제 즉흥적으로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저도 생각이랑 고민을 좀 하겠죠. 네네네네. 네. 식구들이 있는데. 네, 제가 불쾌하게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책도 지금 뭐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네네네. 정상적인 코스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제가 다행히 마지막에 이제 수원 오빠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의 프로세스나 전략을 가지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그 의미 있게 쓰고 싶거든요, 이 시간을. 그래서 좀 그러시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지금 생각하고 오셨던 아파트 2개 말씀해 주셨죠? 네, 사지 마시라고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광클에서 강의 때 뵈어요. 광클 성공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또 우리 너바나님도 또 너나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해요, 여러분. 제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30대와 50대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50대가 돼요. 그럼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고민은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까 이 댓글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저 세 분이 저래서 부자가 됐나 보다, 그렇게 많이 잘 들어주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진짜 중요한 거고, 누군가의 고민이 내가 겪게 될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정말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온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응원해 주시고, 또 이 사연 너바님 그 현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깨닫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맞아요.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사례를 내가 겪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네, 보면서 그럼요. 어떤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되고 네. 어떤 부분은 내가 좀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성공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투자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준비된 투자자는요. 내가 아는 거에만 투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얘를 샀을 때 손실은 얼마가 날 거고 예상 손실은 예상 수익은 얼마가 날 거고 이거를 모르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좋은 투자자는요 실패의 원인을 밖에 두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물건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저한테 상담으로 와서. 근데 다 누가 추천해줬대, 누가 알려줬대, 어느 강사가 알려줬대.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주면 돼요. 내가 복귀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결정할 때 프로세스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가장 망하는 경우는 뇌피셜. 우리 사장님이 추천해서 지금 그 기업이 어때서 신문기사를 봐서 아니 3기 신도시니까 이런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16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은 저는 사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스스로도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마 이분을 보시면서 왜 저래?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어떤 투자자인지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좀 무리하게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스스로 좀 약간 잘 복귀해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확신될 때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책도 좀 읽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